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일어나서 세 걸음 걸어보세요. 어서요. 기다리겠습니다. 무릎에서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렸나요? 조금이라도 뻐근함을 느꼈나요? 일어서기 전에 잠시 망설여졌나요?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제가 앞으로 몇 분 동안 알려드릴 내용이 여러분을 휠체어 신세에서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이며 서울에 있는 한국국립관절연구소에서 28년간 관절 퇴행을 치료해 왔습니다. 저는 73살이고 통증도 없이 약도 먹지 않고 수술도 하지 않고 매일 5km를 걷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식품업계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3개월 전 박 씨라는 67세 여성이 제 강남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그녀는 주차장에서 제 진료실까지 겨우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딸이 매 걸음마다 부축해야 했습니다. 박 씨는 주치의가 슈퍼푸드라고 해서 4년 동안 매일 아침 블루베리를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4년을 보낸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안쪽부터 파괴하며 보낸 4년이었습니다. 영상검사로 그녀의 연골을 살펴봤을 때 저는 끔찍한 것을 보았습니다. 무릎 관절 전체에 박혀있는 작은 결정 형성물들이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연골을 갈아내는 날카롭고 뾰족한 침전물들이었습니다. 무릎을 보호하는 천연 쿠션인 활액은 얇아지고 효과가 없어졌습니다. 그녀는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며 걷고 있었고 왜 그런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특정 베리류에는 옥살산염이라는 성분이 극도로 높은 수준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옥살산염을 날마다 해마다 섭취하면 단순히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결정화됩니다. 관절 연골 깊숙이 박히는 날카로운 침전물을 형성합니다. 무릎을 구부릴 때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의자에서 일어설 때마다 이 결정들은 미세한 유리 파편처럼 작용하여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섬세한 조직을 찢어 놓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6년 넘게 연구해 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릎 통증으로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 온 2,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들 중 83%가 건강을 개선한다고 믿으며 매일 고옥살산 베리류를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운동도 했습니다. 과일과 채소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무릎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환자들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노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유전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관절을 공격하고 있는 특정하고 식별 가능한 적에 관한 것이며 이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정확히 어떤 베리류가 이런 손상을 일으키는지 밝히겠습니다. 옥살산염이 연골을 파괴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수천 명의 환자들이 이 해로운 화합물을 체내에서 배출하고 수술 없이, 비싼 약 없이,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관절을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된 제 완전한 프로토콜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무시하신다면 단순히 통증의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독립성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혼자 화장실까지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잃습니다. 손주들과 놀 수 있는 능력을 잃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잃습니다. 지금 무릎을 만져보세요. 그 관절들은 여러분 독립성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검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세요. 네, 지금 당장요. 3걸음 앞으로 걷고 말씀해 주세요. 무릎에서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리나요? 앉았다가 처음 일어설 때 뻐근함을 느끼나요?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영구적인 무릎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한국의 선도적인 관절 연구소 중 한 곳의 정형외과 전문의이며 50세 이상 성인의 무릎 퇴행에 숨겨진 원인을 28년간 연구해 왔습니다. 3년 전 제가 발견한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이 정보를 즉시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두가 건강을 위해 먹으라고 들은 슈퍼푸드인 베리가 은밀하게 여러분의 무릎 연골을 안쪽부터 파괴하고 있으며 거의 아무도 이것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기 전에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수술이 필요한 심한 무릎 통증으로 제 클리닉에 온 환자의 82%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년간의 식이 기록을 분석했을 때 그들은 모두 건강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으며 정기적으로 베리를 섭취했습니다. 이들은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을 무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었고 올바른 일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계단을 오르지 못하고 손주들과 놀지 못하고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울며 제 진료실에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베리류 안에 숨어있는 범인은 옥살사념이라고 불립니다. 이제 옥살사념이 무릎에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너무 늦을 때까지는 보거나 느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옥살사념은 다량 섭취했을 때 체내에서 날카롭고 바늘 같은 결정을 형성하는 화합물입니다. 이 결정들은 쉽게 녹지 않습니다. 축적됩니다. 그리고 가장 축적되기 좋아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무릎 관절의 부드러운 연골 안입니다. 무릎뼈 사이에 천천히 박히는 작은 유리 파편을 상상해 보세요. 걸을 때마다, 구부릴 때마다 이 결정들이 연골에 부딪혀 밀리미터씩 분해시킵니다. 밀리미터입니다. 우리 몸은 그 부위에 염증 세포를 보내 반응하려고 하지만 이 염증은 더 나쁜 일을 일으킵니다. 염증은 활액을 파괴하는데 활액은 무릎이 통증 없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윤활 쿠션입니다. 이 액체가 없으면 무릎은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게 됩니다. 저는 한 환자분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씨, 73살이셨습니다. 그분은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딸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6년 동안 매일 아침 베리를 한 그릇씩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동을 빼앗아간 바로 그 병을 키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특수영상 장비로 무릎의 옥살산 결정 침착물을 측정했을 때 손상이 심각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연골이 40%나 얇아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험한 이유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초기 단계에는 통증이 없습니다. 결정은 수년 동안 조용히 쌓입니다. 뻣뻣함, 딸깍거리는 소리, 계단을 오를 때 느껴지는 통증을 알아차릴 즈음에는 이미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옥살산 축적을 무릎 건강에 침묵하는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될 때까지 어둠 속에서 작동합니다. 가장 큰 해를 끼치는 특정 베리들은 모두가 가장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딸기는 100g당 45mg의 옥살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산딸기는 더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블랙베리는 최악의 범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스무디나 많은 양으로 정기적으로 드시고 계시다면 매일 관절을 파괴하는 화합물로 몸을 범람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 순간 이 베리가 어떻게 무릎 연골을 파괴하고 있는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밝히려는 것을 귀에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베리에는 극도로 높은 수준의 옥살산이 들어있습니다. 옥살산이 무엇입니까? 이 베리들을 드신 후 혈류에 떠다니는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작은 밑의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이것을 분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이것을 녹일 수 없습니다. 대신 이 옥살산 결정은 혈액을 통해 이동하며 정착할 장소를 찾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무릎 관절입니다. 왜 무릎일까요? 무릎 연골은 스펀지처럼 영양분과 수분을 지속적으로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옥살산이 이 부위로 들어가면 흡수되어 배출되지 않습니다. 대신 결정화됩니다. 뼈 사이에 부드러운 쿠션 조직, 바로 안쪽에 날카롭고 들쭉날쭉한 침착물을 형성합니다. 작은 유리 파편이 매일 부드러운 베개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밀려 들어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베리들을 드셔왔다면 지금 바로 무릎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손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옥살산 결정은 염증 연쇄 반응이라고 불리는 것을 촉발합니다. 면역체계는 이 이물질 결정을 감지하고 즉시 염증 세포를 보내 공격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정상적인 면역 반응으로 이 결정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염증은 하루하루, 일주일, 1년 내내 계속됩니다. 이 만성 염증은 활액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활액이 무엇입니까? 무릎 관절 안에 있는 소중한 윤활액으로 뼈가 마찰 없이 부드럽게 미끄러지도록 해줍니다. 자동차 엔진의 오일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일이 충분하지 않으면 금속 부품이 서로 부딪혀 엔진을 파괴합니다. 건강한 활액이 없으면 무릎뼈가 서로 부딪혀 연골을 파괴합니다. 이 베리의 옥살산은 조용히 활액을 고갈시키고 무릎을 건조하고 뻣뻣하며 취약하게 만듭니다. 저는 병원에서 이런 패턴을 수백 번 봤습니다. 환자들이 50세나 55세 즈음에 신비롭게 시작된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옵니다. 건강하게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비타민을 복용했다고 말합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갑자기 무릎이 아픈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합니다. 매일 아침 식사로 베리를 드십니까? 베리, 스무디를 마십니까? 슈퍼푸드라고 들어서 요구르트에 베리를 넣어 드십니까? 거의 매번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의사가 항산화제를 더 먹으라고 해서 수년 동안 매일 딸기, 블루베리, 산딸기 또는 블랙베리를 먹었다고 합니다.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옥살산으로 무릎 관절을 천천히 독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옥살산 수치가 가장 높은 특정 베리는 딸기와 산딸기입니다. 딸기 한 컵에는 30mg 이상의 옥살산이 들어있습니다. 산딸기 한 컵에는 거의 50mg이 들어있습니다. 매일 이것들을 드신다면 매주 수백 밀리그램의 옥살산을 축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결정들은 몸 밖으로 쉽게 배출되지 않습니다. 축적됩니다. 쌓입니다. 그리고 결국 무릎 연골이 더 이상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임계량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50세 이상의 많은 분들이 이전에 부상이 없었음에도 갑자기 무릎 통증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진통제나 물리치료와 같은 기존 치료가 일시적인 완화만 제공하는 이유입니다. 아무도 근본 원인을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수년 동안 관절에 침착된 옥살산 결정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릎을 만져보십시오. 옆면을 부드럽게 눌러보십시오. 압통이 느껴지십니까? 뻣뻣함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제가 설명하는 옥살산 손상입니다. 좋은 소식은 골든타임 내에 행동하면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 순간 무릎 연골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특정 베리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배워온 모든 것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주범은 딸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슈퍼푸드라고 부르는 그 아름다운 빨간 베리입니다. 딸기 한 컵에는 4.8mg의 옥살산이 들어있습니다. 드실 때 딸기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이 옥살산염들은 단순히 소화기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대신 혈류 속의 칼슘과 결합하여 날카롭고 바늘처럼 생긴 결정체를 형성합니다. 이 결정체들은 무릎 관절로 직접 이동하여 연골 조직 깊숙이 박히게 됩니다. 수개월, 수년에 걸쳐 이 미세한 칼날들이 층층이 쌓이면서 보이지 않는 손상을 만들어내고 50대나 60대가 되면 갑자기 참을 수 없는 통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위험한 베리는 산딸기입니다. 딸기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산딸기 한 컵은 무려 6.8mg의 옥살산염을 몸에 전달합니다. 서울관절연구소에서 연구하는 동안 저희는 만성 무릎 통증을 겪고 있는 230명의 환자로부터 무릎 관절액 샘플을 분석했습니다. 83%가 활액에 옥살산염 결정체 침착물을 보였습니다. 식습관을 조사했을 때 모든 환자가 건강한 선택이라고 믿으며 일주일에 최소 9번 이상 베리류를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블루베리는 세 번째 숨겨진 적입니다. 한 컵당 약 32mg으로 옥살산염이 약간 낮긴 하지만 블루베리의 문제는 섭취 빈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무디, 요거트에 넣거나 간식으로 한 움큼씩 매일 먹습니다. 이것은 옥살산염이 회복기간 없이 관절에 지속적으로 쏟아지는 상황을 만듭니다. 다음 섭취가 들어오기 전에 이런 화합물을 배출하는데 필요한 황금 시간을 몸이 전혀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 옥살산염 결정체가 축적될 때 무릎 안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릎 관절에는 뼈와 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활액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액체는 무릎이 통증 없이 움직이려면 부드럽고 미끄러워야 합니다. 옥살산염 결정체가 이 공간에 들어오면 사포처럼 작용합니다. 무릎을 구부리거나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마다 이 결정체들이 연골에 갈리면서 미세한 층을 조금씩 닳게 만듭니다. 이것이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면역 체계가 이 결정체들을 외부 침입자로 인식하고 백혈구를 보내 공격합니다. 이로 인해 부종, 발적,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이루게 하는 깊은 욱신거리는 통증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위험한 것은 이것입니다. 염증 자체가 연골 파괴를 가속화시킵니다. 몸은 결정체와 싸우기 위해 효소를 분비하지만 바로 이 효소들이 연골을 함께 유지하는 콜라겐 기질도 녹여버립니다.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결정체가 많아질수록 염증이 심해집니다. 염증이 심해질수록 연골 파괴가 빨라집니다. 파괴가 빨라질수록 통증이 심해지고 움직임이 불편해집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 씨라는 환자분에게서 이 진행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50m 이상 걸으면 심한 통증이 생겨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62세였고
영양잡지의 조언에 따라 8년 동안 매일 아침 큰 그릇에 혼합베리를 먹어왔습니다. 무릎 엑스레이는 상당한 연골 손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활액 분석 결과 대량의 옥살산염 결정체 축적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고옥살산염 베리를 식단에서 제거하고 재관절 해독 프로토콜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통증이 40% 감소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도움 없이 5km를 걸었습니다. 제 연구에서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이것입니다. 베리가 제공하는 항산화 효능은 관절 손상을 일으키는 옥살산염이 전혀 없는 다른 과일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영양을 위해 건강을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곧 알려드릴 안전한 대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여러분이 직면한 완전한 위험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내용에 매우 주의 깊게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국에서 수천 개의 무릎 관절을 살린 정확한 프로토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옥살산염 결정체를 배출하고 수술이나 비싼 주사 없이 자연스럽게 연골을 재건하는 해결책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7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치, 정확히 90일 동안 모든 베리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완전히 중단하라는 뜻입니다. 딸기도, 블루베리도, 산딸기도, 블랙베리도 안 됩니다. 단 한 개도 안 됩니다. 아침 요거트에도 건강 간식으로도 안 됩니다. 관절이 축적된 옥살산염을 배출하기 시작하려면 이 황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환자들이 베리를 조금만 먹어도 되냐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폐질환에서 회복하는 동안 담배 한 개비만 피워도 되냐고 묻는 것과 같다고요. 이 중요한 90일 동안은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조치, 매일 정확히 2리터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십시오. 찬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찬물은 실제로 배출 과정을 느리게 만듭니다. 물 온도는 약간 식은 목욕물처럼 편안해야 합니다. 이 정확한 양의 미지근한 물은 신장이 소변을 통해 옥살산염 결정체를 제거하는 것을 돕습니다. 저는 환자들이 3주 만에 적절한 수분 섭취만으로도 무릎 통증이 40% 감소하는 것을 봤습니다. 세 번째 조치, 매일 200g의 양배추를 드십시오. 한국 배추, 중국 배추, 일반 녹색 양배추 상관없습니다. 200g은 썰었을 때 큰 한 줌 정도입니다. 왜 양배추일까요? 양배추에는 무릎에 손상된 연골 조직을 적극적으로 복구하는 글루타민이라는 특정 화합물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찌거나 국에 넣어 끓이거나 샐러드로 생으로 드셔도 됩니다. 우편함까지 걷기도 힘들었던 강남의 박 씨는 매일 2번 양배추 국을 먹었고 2달 만에 쉬지 않고 3층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네 번째 조치,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에 녹인 젤라틴 가루 100g을 드십시오. 레수그램은 정확히 수북한 큰 스푼 하나입니다. 5,000원 미만으로 어느 슈퍼마켓에서든 일반 젤라틴 가루를 살 수 있습니다. 이 젤라틴은 관절 연골을 위한 새로운 콜라겐을 만드는데 필요한 정확한 구성 요소를 제공합니다. 이 특정 아미노산 없이는 몸이 연골을 재건할 수 없으며 젤라틴이 가장 흡수가 잘 되는 형태입니다. 따뜻한 물에 섞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저은 다음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십시오. 다섯 번째 조치, 매일 정확히 20분 동안 걸으십시오. 단, 평평한 표면에서만입니다. 언덕도 계단도 안 됩니다. 경사면은 피하세요. 평평한 바닥에서만 걸으세요. 걷기는 무릎의 활액 생성을 자극하는데 이것이 관절을 보호하는 천연 윤활제입니다. 하지만 경사진 곳을 걷는 것은
손상된 연골에 너무 많은 압력을 가해 상태를 악화시킵니다. 평지에서 20분 걷기가 추가 손상 없이 치유를 촉진하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6번째 실천사항. 시금치, 근대, 비트잎을 식단에서 완전히 제거하세요. 이 채소들은 베리류보다 훨씬 높은 옥살산염 수치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매일 시금치를 드셨는데 실제로는 무릎 염증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청경채, 무, 오이 같은 낮은 옥살산염 채소로 대체하세요. 7번째 실천사항. 매일 비타민 D3를 1000국제 단위 복용하세요. 비타민 D2가 아닙니다. 반드시 D3여야 합니다. 비타민 D3는 체내 칼슘 조절에 필수적이며 적절한 칼슘 조절은 새로운 옥살산염 결정 형성을 예방합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실내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연적으로 높은 멜라닌 수치가 햇빛으로부터 비타민 D 생성을 차단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이 7가지 실천사항은 하나의 완전한 시스템으로 함께 작용합니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결과를 보려면 최소 90일 동안 7가지 모두를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제 전체 치료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지팡이를 짚고 걷던 환자들을 다시 산을 오를 수 있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병원에서 15년에 걸쳐 완성한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이 관절 회복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5번째 단계는 제가 옥살산염 배출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표적 연골 재건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90일 내에 실질적인 결과를 보고 싶다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먼저 배출 요소를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에는 무릎 연골 깊숙이 박힌 옥살산염 결정이 있습니다. 이 결정들은 하룻밤 사이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먹었던 건강하다고 여겨진 베리류로부터 수년, 어쩌면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것입니다. 이 결정들은 작은 유리 조각처럼 그곳에 앉아서 걸을 때마다 관절 조직을 갈아내고 있습니다. 이 결정들을 제거하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2컵을 마셔야 합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차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온도가 중요한데 약섭시 37도에 미지근한 물은 청아 일치하여 혈류와 신장으로 더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옥살산염을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 컵에 정확히 4분의 8, 티스푼의 천일염을 넣어야 합니다. 나트륨이 운반 메커니즘으로 작용하여 옥살산염 분자와 결합하고 관절 공간에서 그것들을 끌어냅니다. 소금 없이는 물만으로는 이 깊은 결정 침전물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최소 60일 동안 매일 아침 이것을 하세요. 저는 특수 소변 검사를 사용하여 환자들의 옥살산염 수치를 측정했는데 이 치료법은 2달 내에 관절 옥살산염 농도를 최대 70%까지 감소시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제 진료에서 나온 측정 가능한 임상 데이터입니다. 이제 손상을 주는 화합물을 배출하는 동안 동시에 연골 조직을 재건해야 합니다. 이것이 환자들이 통증 수준과 이동성에서 가장 극적인 개선을 보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연골이 재생되려면 3가지 특정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만이 아닙니다. 둘도 아닙니다. 3가지 모두가 올바른 비율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수천 개의 관절액 샘플을 실험실에서 분석한 후 개발한 공식입니다. 첫째, 매일
40mg의 제2형 콜라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연골의 골격을 형성하는 구조 단백질입니다. 최고의 식품 공급원은 닭발로 만든 뼈 국물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닭발은 일반 닭뼈보다 제2형 콜라겐을 10배 더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닭발 4개를 물에 3시간 동안 끓인 다음 매일 저녁 이 국물 한 그릇을 드세요. 한국의 어느 전통시장에서든 3,000원 이하로 닭발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15mg의 히알루론산이 필요합니다. 이 화합물은 활액의 두께와 완충 특성을 회복시킵니다. 절대 최고의 천연 공급원은 서리태로 만든 제대로 준비된 두부입니다. 일반 대두가 아닙니다. 서리태는 히알루론산 전구체를 3배나 함유하고 있습니다. 매일 점심에 손바닥 크기의 서리태 두부를 드세요. 셋째,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간과하는 것인데 1200mg의 글루코사민 설페이트가 필요합니다. 글루코사민 하이드로클로라이드가 아닙니다. 설페이트 형태가 중요한데 황분자가 새로운 연골을 뼈 조직에 고정하는 것을 돕기 때문입니다. 가장 풍부한 식품 공급원은 갑각류, 특히 작은 건새우입니다. 아침 국이나 밥에 갈은 건새우 2큰술을 넣으세요. 이 3가지 영양소가 함께 작용하여 연골 재생을 위한 생물학적 환경을 만듭니다. 저는 겨우 1km를 걸을 수 있었던 환자들이 4개월 만에 충분한 연골을 재건하여 북한산에서 10km 등산을 완료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무릎 관절에서 이 옥살산염 결정을 배출하고 연골을 자연스럽게 재건하는 6번째 중요한 단계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이며 환자들이 삶을 변화시키거나 불필요하게 계속 고통받는 정확한 지점입니다. 미네랄 섭취의 타이밍을 이해해야 합니다. 귀에 깊게 들으세요. 이것이 이전 5단계가 여러분의 몸에서 효과를 발휘할지 완전히 실패할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절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연골에 앉아있는 그 옥살산염 결정들은 화학적으로 칼슘에 끌립니다. 잘못된 시간에, 특히 남아있는 옥살산염을 함유한 식사와 함께 칼슘을 섭취하면 실제로 배출하는 대신 더 많은 결정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몸은 소화관에서 칼슘을 옥살산염과 결합시키지만 일부는 여전히 혈류로 들어가 기존 결정이 자석처럼 작용하는 무릎으로 직접 이동합니다. 저는 늦은 저녁에 작업하다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박 여사님이라는 67세 환자분이 6주 동안 제 지시사항을 완벽하게 따라주셨습니다. 옥살산이 많은 베리류를 끊고 물을 적정량 마시고 영양제 복용 계획도 잘 따라주셨습니다. 그런데 무릎 통증이 거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일상을 3번이나 검토한 끝에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칼슘 영양제를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시고 계셨는데 그 식사에 시금치와 아몬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둘 다 옥살산이 많은 음식입니다. 저는 즉시 복용 시간을 바꿔드렸습니다. 칼슘 영양제는 자기 전에만 드시되 마지막 식사 후 최소 4시간이 지난 뒤에 드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깨끗한 시간대가 생겨서 칼슘이 장에 아직 남아있는 옥살산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옥살산이 흡수되기 전에 붙잡혀서 관절에 쌓이지 않고 대변으로 배출됩니다. 2주 만에 박 여사님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왼쪽 무릎에 갈리는 느낌이 사라졌다고요. 3개월 후에는 한 번도 쉬지 않고 남산타워까지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네랄 복용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마그네슘은 칼슘과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합 영양제로 함께 드십니다. 이것이 결과를 망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과 칼슘은 장에서 흡수될 때 서로 경쟁합니다. 함께 드시면 둘 다 흡수가 덜 되고, 흡수된 칼슘은 무릎 연골을 포함한 연조직에 부적절하게 결정화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마그네슘은 아침에 첫 물과 함께 드세요. 남성은 최소 400mg, 여성은 320mg입니다. 이 양은 몸이 자연스럽게 옥살산을 소변으로 처리하고 배출하도록 돕고, 동시에 근육을 이완시키고 무릎 관절 주변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칼슘은 자기 전에만 드시되 최소 800mg, 가능하면 구연산 칼슘으로 드세요. 노년층에서 더 잘 흡수됩니다. 인천에서 오신 71세 초의 선생님이라는 환자분이 이 시간 조언을 무시하셨습니다. 아침에 한꺼번에 드시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셨죠. 2개월 동안 이 방법을 따랐는데 20%만 개선되었습니다. 제가 설득해서 미네랄을 제대로 분리해서 드시게 했습니다. 추가로 한 달 만에 개선도가 75%로 뛰어올랐습니다. 지팡이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이것을 바꿀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을 함께 드시는 매일매일이 돈을 낭비하고 무릎에 더 많은 결정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직후에 영양제 병을 바로 확인하세요. 칼슘 마그네슘 복합 영양제가 있다면 반드시 별도의 병으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시간에 관해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고섬유질 음식이나 통곡물을 드신 후 2시간 이내에는 절대 칼슘을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음식에 피트산이 칼슘과 결합해서 흡수 없이 소화기관을 그냥 통과시켜버립니다. 뼈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무릎은 계속 악화됩니다. 65세 이상 환자분의 60%가 이 실수를 하십니다. 이 시간 조절 방법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옥살산이 몸 밖으로 나가는지 아니면 더 쌓이는지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 단계를 제대로 하시면 연골이 망가지는 대신 마침내 재생되기 시작할 수 있는 내부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무릎 인공관절 수술로부터 구해낸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관절의 황금 시간입니다. 모든 말씀을 주에 깊게 들어주세요. 첫째, 옥살산이 가장 많은 베리 3가지를 집에서 즉시 없애셔야 합니다. 오늘 바로 버리세요.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입니다. 놀라시는 것 압니다. 텔레비전에서 이것들이 슈퍼푸드라고 말하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엑스레이를 봤습니다. 매일 아침 베리 스무디를 마신 53세 환자분들의 연골에 박힌 옥살산 결정을 측정했습니다. 그분들의 무릎은 70대의 무릎처럼 보였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결정화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둘째, 몸속에 있는 기존 옥살산 침착물을 씻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매일 정확히 2리터의 미지근한 물을 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배출 과정을 느리게 합니다. 아침에 신선한 레몬 하나에 즙을 넣으세요. 구연산이 옥살산과 결합해서 신장이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최소 90일 동안 하세요. 예외는 없습니다. 셋째, 흡수 가능한 콜라겐으로 연골을 재건하세요. 매일 10g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출처는 한우뼈로 만든 사골국으로 최소 8시간 끓여야 합니다. 국을 끓일 수 없다면 멸치를 곁들인 순두부 한 그릇을 매일 드세요. 이 조합은 콜라겐 구성 요소와 관절 회복에 필요한 칼슘을 모두 제공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몸은 원료 없이는 연골을 재건할 수 없습니다.
넷째, 위험한 베리류를 관절에 안전한 과일로 대체하세요. 배, 감, 껍질 벗긴 사과를 드세요. 이것들은 옥살산 부담 없이 항산화제를 제공합니다. 하루에 2번 드세요. 섬유질도 소화기관에 남아있는 옥살산이 혈류로 들어가기 전에 결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매일 저녁 구연산 마그네슘 500mg을 드세요. 마그네슘이 장에서 옥살산과 결합해서 흡수를 막습니다. 이것이 비밀 무기입니다. 서울의 정형외과 연구센터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 단계를 따른 환자분들은 단 6주 만에 옥살산 수치가 64% 감소했습니다. 여섯째, 제가 모든 환자분께 가르치는 무릎 보존 운동을 하세요. 단단한 의자에 앉으세요. 한쪽 다리를 곧게 뻗어서 10초간 유지하세요. 무릎 위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끼세요. 이것은 손상된 연골에 무게를 싣지 않고 대퇴사두근을 강화합니다. 다리당 15번씩 하루에 2번 하세요. 아침과 저녁에요. 저녁 운동은 절대 거르지 마세요. 그때가 몸이 연골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일곱째, 모든 염증성 기름을 피하세요. 콩기름, 옥수수기름, 카놀라유입니다. 이것들은 옥살산이 시작하는 염증 연쇄 반응을 유발합니다. 요리할 때는 참기름이나 들기름만 사용하세요.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 제 환자 그룹에서 염증 지표가 40% 감소했습니다. 환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58세 여성분이었습니다.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로 오셨어요. 딸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5년 동안 매일 딸기 요구르트를 드셨다고 합니다. 그녀의 무릎 엑스레이 사진은 심각한 퇴행성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2명의 의사는 즉각적인 수술을 권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바로 이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수술도 없이 약물도 없이 오직 이 7가지 단계만으로 말입니다. 4개월 후 그녀는 절뚝거림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8개월 후에는 손주들과 함께 등산을 다녔습니다. 추적 검사 영상에서는 측정 가능한 연골 재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독소를 제거하고 몸이 치유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금 행동하신다면 여러분의 무릎은 앞으로 30년을 더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작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직후 즉시 부엌으로 가십시오. 그 베리류를 치우십시오. 레몬 물을 마시기 시작하십시오. 80세 자유롭게 걷고 계실 미래의 당신이 감사할 것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무릎을 살렸다면 이것을 공유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공유 버튼을 누르십시오. 가족 중 50세 이상인 모든 분들에게 이것을 보내십시오. 누군가를 휠체어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 제 무릎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십시오. 그 다짐을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글로 적으시면 실천하게 됩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28년 동안 관절을 살리는 일에 제 인생을 바쳐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관절을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어떤 베리류를 정기적으로 드셨으며 이민준 박사가 권장한 대체 과일로 바꾸실 건가요? 여러분의 관절 건강 여정이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무릎을 무의식적으로 손상시키고 계실지 모르는 50세 이상의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지혜로워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